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반적으로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속 시원하게 오르지 못한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낸스 포함해서 일부 섹터들 위주로 좀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존, 마이크론 등등 좀 대형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지 못한 것도 현재 팔란티어 등등도 포함했을 때 전반적으로 증시가 모두 다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었구나까지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재밌는 점으로는 금요일에 오랜만에 유나이티드 헬스로 정말 강하게 콜옵션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나이티드 헬스 보여오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 좀 분석을 넣어서 진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유캔 오일 가격은 마이너스 2%대 하락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란과 미국 간에 어느 정도 좀 휴전 이슈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패드워치 기준에서는 현재 금리 2회 인상에서 1회 인상으로 줄어든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지 않거나 아니면 동결되더라도 좀 비둘기적으로 동결이 될 경우에는 향후에 순환매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러셀 2000 ETF인 IWM의 상대 강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의 자금이 빅테크와 대형주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고 중소형주 위주로도 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S&P 스몰캡 600 ETF 역시도 동일하게 상승 중이기 때문에 자, 동일하게 이것은 단순히 시장이 일부 빅테크만 막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순환매로 가려고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6월 17일 예정인 FOMC에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 목요일이지만 FOMC에서 비둘기스러운 발언들이 많이 나온다면 사실 조금 더 증시가 순환매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오는 월화수목금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일본의 통화정책 성명서 그리고 미국의 연준 FOMC 이 두 가지인데 사실 둘 다 이미 금리의 방향성은 결정이 되어 있죠. 일본은 금리 인상이 전망이 되어 있고 미국은 금리 동결이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은 여기 금리 인상하니까 금리 동결하니까 위험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어떠한 발언들을 할까 이게 약간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란과 미국이 종전 MOU에 좀 최종적으로 승인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게 무조건 딱 종전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잡음이 좀 나오고 있어요. 즉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이걸 진행해도 호르무즈에 수수료 받을 거야. 그리고 우리 아직 휴전을 연장하는 거지만 60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추가적으로 우리 핵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1단계에서 핵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60일 동안 핵 문제 다뤄질 거야. 그리고 이란 영토 내에서 핵이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식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자, 미국은 반대로 아니야. 너네 통행료 수수료 받으면 안 되고 무조건 호르무즈 열린다 했잖아. 그리고 너네 절대 핵 물질 반출 한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현재 종전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슈는 나오고 있지만 확정은 아니다라고까지 우리가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좀 차트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자면은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거래일 연속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즉 지금 50일선을 지지받으면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4시간 봉으로 확대해서 보자면은 지금 두 가지 방향성을 단기적으로는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소리냐면은 자, 첫 번째 현재 21선과 51선이 4시간 봉 기준에서 데드크로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 저항선을 돌파해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줘야 위에 박스권 횡보 시장이 되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움직인다는 것은 최소 나스닥이 대략 1% 정도 더 상승이 나오고 나서 저항선 상단을 돌파할 경우에는 새롭게 최소 3% 이상의 상승이 더 나오면서 전고점까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요. 반대로 A, B, C로 떨어진 이 하락이 나올 때 있어서 결국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4시간 봉 기준에서 약한 하락 추세
아니면은 강한 하락 추세 둘 중에 하나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락 추세라고 해서 당장 마이너스 10% 떨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 지그재그 움직이면서도 추세가 하락으로 타고 있는 것이 하락 추세다라는 것을 본다면 결국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나스닥이 보여줄 수 있는 방향성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 둘, 셋으로 떨어지면서 한 번 더 하락이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돌파하고 지지받고 전고점 회복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이 현재 나스닥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크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일단 저는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해당 저항선은 돌파하는 모습을 봐야 전고점까지 한번 올라갈 수는 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금요일에 일부 종목들만 좀 상승이 나오는 별로 좋지 못한 시장들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스나 유빅스가 강하게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공포 구간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빅스 보유자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혹시 상승이 나올까라고 베팅하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기간적으로 행보가 더 필요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지금 여기 자리를 즉 5월달부터 6월달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금 하나의 눌림 상승의 이 자리를 사실 저는 박스권으로 보고 있어요. 즉 이 박스권이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테스트 이후로 상승이 나오는 이 패턴처럼 현재 구간은 박스권으로 움직인 다음에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박스권을 한번 이탈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한번 이탈하고 3.5불이나 3불을 지지받은 다음에 V자 반등이 나올 때 기간적으로 행보가 나오고 이후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유빅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 이 종목이 무너질 것 같았으면은 원래 870불을 이탈하고 밑으로 뺐으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삼각 수렴을 만들고 여기서 지그재그로 하나의 파동을 만들다가 결국 추세 하단을 이탈하고 밀리는 것이 아니라 즉 여기서 추세 하단을 이탈했으면은 결국 밀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900불 이상 돌파하지 못하고 눌리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하락 추세의 진입 구간이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세를 그어가면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삼각수렴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캔들이 21선 위로 안착했기 때문에 즉 이것은 단기적으로 즉 1시간 봉 기준으로 확대해서 보았을 때 밑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다 라기보다는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와 같이 페넌트 상승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최소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눌리면서 이 종목이 950불 정도까지는 눌림이 나와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50불을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서 1100불 간다. 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현재 자리라는 거죠. 하지만 이 종목이 확정적으로 950불을 지지받고 올라줘야 된다라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 지지받았던 이 추세선 그리고 동일하게 이 해당 추세선을 또 그어 보았을 때 돌파하지 못했고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자리들을 본다라면 확정적으로 돌파를 해줘야 위로 올라가는 자리다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은 눌리고 지그재그 움직이다가 결국 950불을 이탈해버린다라면 우리가 950불 이탈하니까 좀 위험한데? 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대략 900불에서 890불대를 이탈할 경우에는 반대로 여기서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눌리는 하락 깃발령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점만 우리가 마이크론 조심하면서 일단 950불 그리고 890불 지지받는지 체크하면서 일단 1100불까지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놓자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눌린다라기보다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조금 더 높은 확률은 한 번, 두 번, 세 번, 즉 밀릴 것 같았으면은 여기서 하나의 삼각 수렴을 진행된 다음에 밑으로 미는 것이 사실 더 깔끔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당장 무너지기보다는 한 번 더 올리기 위한 자리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동일하게 샌디스크도 동일한 패턴이기 때문에 자 상승 페넌트 모습에서 하나의 삼각수렴을 가져가고 이후로 삼각수렴 상단 돌파하면서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자리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종목은 이미 직전에 쌍봉 즉 더블탑 패턴 악재를 벗어난 그리고 하락 깃발령 패턴을 벗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2,100불 그리고 2,100불을 돌파할 경우에는 2,200불까지도 우리가 목표가를 열어놓을 수 있다. 이것은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하나의 눌림을 피보나치로 그려보았을 때 1.618의 저항선을 직전 6월 4일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돌파했기 때문에 이후로 이 종목 치고 올라간다면 개인적으로 2,200, 2,300까지 한 번 더 열어놓을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온다. 그렇다라면 샌디스크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마이크론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XX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같은 자리에서 하락 깃발령 패턴이 나온다 아니면은 뭐 쌍바닥 지뢰를 받고 반등 나온다라는 이 두 가지 그림 중에서 아까 마이크론 때도 설명드렸지만 결국 지지를 받는다면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종목도 이렇게 우리가 추세선을 그어보자면은 직전에 지지받아서 올라갔고 지지받아서 올라갔던 자리 하지만 지금 돌파하지 못했던 이 자리를 확정적으로 돌파해줘야 즉 XXX는 이번에 600불을 확정적으로 돌파해줘야 최소 620불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620불을 돌파해야 이후로 68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동일하게 직전에 해당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를 눌림으로 보았을 때 피보나치 2.618 정선을 돌파할 경우에 3.618까지 상승이 나온다. 즉 이 자리는 680불 정도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직 하락 깃발령 패턴이 남아있는 자리다. 즉 마이크론이나 XXX나 아직 남아있는 자리지만 여기서 바로 빠진다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치고 올라갈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본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수를 보유자분들은 245불 정도 돌파가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은 280불까지 목표가를 이뤄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가 280불에서 한 번 더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그 다음에 300불까지도 300불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340불, 350불 옵니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245불, 240불, 그리고 280불 이런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우리가 계속 돌파 매매 하면서 비중 늘려가고 350불까지, 320불까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테슬라 좀 분석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크게 분석드릴 게 없는 종목이긴 해요. 현재 이틀 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하루 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 추세 확정형으로 다시 한 번 더, 즉 추세 반전형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추세 반전형 캔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신고가를 가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항상 추세 반전형 캔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올라가다 또 얻어맞으면 밀려버리는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테슬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확정적으로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는 이 빨간색 선, 즉 410불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아야 여기서 하나의 수렴을 가져가고 위로 올라가냐 마냐를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이틀 V자 반등 나왔으니까 테슬라 무조건 이제 500불 갑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빠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10불을 올린 다음에 여기서 하나의 수렴이 나오고 치고 올라간다면은 상승, 눌림, 상승으로 볼 수는 있는 자리다. 하지만 반대로 이 종목이 현재 구간에서 410불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의 A, B, C, D, E로 진행되는 하락 파동이 한번 종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하락 파동을 피보나치로 그려보았을 때 피보나치의 되돌림 파동이 0.5까지 진행되고 A, B, C로 떨어지면서 340, 350불까지 하락이 열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올라간다.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간다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돌파했을 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온큐 포함해서 양자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한 3%는 상승 마감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란 종전 이슈가 사실 호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약세 패턴이 나온 건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이란 이슈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하락이 나온다라면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동결 아니면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양자 섹터들 어때요?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던 즉 24년도 10월경 그리고 25년도 9월경 모두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어
라고 시그널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자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어, 아니면 인상하지 않을 거야, 비둘기적인 발언이 돌아오는 목요일 FOMC에서 나온다라면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 너무나도 열려있다. 왜냐면 과거에도 그렇지만 금리나 최소노 수혜주 중에 하나가 양자 섹터 그리고 아이온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과거 24년 그리고 25년과 다른 게 지금 최근 2개 분기 동안 아이온큐 포함해서 뭐 DAV 퀀텀, 실스크, 리게티 컴퓨팅 등등 대부분 양자 섹터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면서 우리 실적 좋아, 실적 좋아, 근데 차트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자면은 이번 FOMC를 통해서 비둘기스러운 모습들이 나온다면 양자 섹터 최소노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55불 이탈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이 55불 이탈할 경우에는 테슬라와 같이 결국 무너지고 나서, 즉 테슬라가 직전에 410불을 지지받지 못했을 때, 즉 상승 추세 하단 410불 지지받지 못했을 때 장대행복 나오면서 밀리고 여기서 겨우 버티고 있는 것처럼 아이온큐가 결국 동일하게 55불이 이탈할 경우에는 밑에서 40불대 중반에서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온큐는 첫 번째로 55불을 이탈하면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 상단을 확정적으로 돌파해주면서 59불 위로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뭐 DAV 퀀텀,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실스크 모두 결국 지금 단기적으로 약세 패턴,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 캔들이 21선 밑에 모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확정적으로 빨리 캔들이 21선 위로 올라가줘야 다시 한 번 더 21선 지지 받았으니까 치고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양자 섹터들의 숙제이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59불, 62불 위로 종가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마감한다면 모두 다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양자 섹터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에 대해서 좀 분석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소프트웨어 섹터들이 현재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팔란티어가 직전에 좀 순환매로 급등이 나오다가 이후로 상승세를 쭉 반납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이탈하면 안 되는 마지막 자리까지 눌림이 왔어요. 즉 직전에 모두 G라인을 지지받고 나서 반등들이 나왔던 자리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금요일 캔들 자체도 정말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걱정이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버티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딱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패턴이냐면은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 다시 한 번 더 캔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최소한 140불, 143불 위로 지지받아야, 즉 위와 같이 20일선, 50일선이 오른쪽으로 횡보하면서 캔들도 횡보하는, 즉 박스권 등락 자리가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해당 자리 128불, 127불, 뭐 지금 127.9불이긴 하지만 확정적으로 월요일에 한 번 더 마이너스 2%, 3% 떨어지면서 음봉이 나와버린다면 이 자리는 2월부터 6월까지 횡보가 나오던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다. 결국 그리고 3월 달에 한 번, 그리고 6월 달에 한 번, 두 번의 더블탑 패턴이 나온, 즉 쌍봉 패턴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쌍봉 패턴 자리에서 한 번 더 투자를 이탈할 경우에는 하방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버티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상승해서 최소 140불, 143불 위로 마감하는 것이 숙제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의 눌림 그리고 횡보 다음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로켓랩에 대해서 좀 분석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켓랩은 사실 지금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이 두 가지예요. 마이너스 10%대 하락이 나오면서 거의 좀 상승세를 강하게 반납을 했는데요. 결국 저는 이 종목이 95불 부근을 지지받을 것이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 바텀 쭉 하나의 U자형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어제 상승이 나왔다가 눌려서 끝나는 이 자리는 이 왼쪽의 자리와도 같아요. 즉 지금 왼쪽에 어깨를 만들고 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운데 머리를 만들러 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머리 지지 라인이 95불 정도로 볼 수 있고, 이 95불 정도를 지지받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하락이 옅어지는 순간이 오면은 이후로 위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로켓랩 95불은 지지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켓랩을 봤으니까 스페이스 X도 간단하게 한번 봐야겠죠. 이게 직전에 IPO, 즉 신규 상장 종목들의 사이클이에요. 자, 처음 상장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대략 3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 하지만 그 뒤로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따라서 고점을 더 높여나갈 수 있지만 결국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더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대감을 반납하면서 하락이 나오고 최소한 기간적으로 횡보가 나와야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자,
IPO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거 20% 정도 상승 마감했었죠. 네, 상장 대비해서 19%, 장 초반 대비해서 최대 거의 30%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즉 현재 구간에서 15분봉 기준에서 패턴 분석은 불가능하고 1시간 봉 기준에서 결국 무조건 지지받아야 되는 자리는 150불이다. 즉 이 종목이 150불을 지지받는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G라인을 지지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눌림이 여기서 종결되고, 즉 이렇게 하나의 눌림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눌림이 종결되고 나서 이후로 반등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더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즉 지금 하나의 하락이 1, 2, 3, 4, 5로 종결됐고 나서 5파동 하락 종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 둘, 셋으로 뚫고 올라갈 때 대략 165불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후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더 최소 전고점까지는 도전을 하고 할 수 있는 자리. 하지만 여기서 전고점까지 뚫어내고 올라간다면은 전고점을 돌파해버려 한다라면 이후로 목표가는 거의 190불까지 늘어놓을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우리가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는 필수적으로 150불을 지지받아줘야 되고요. 165불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 가능하면서, 그렇다면 그 다음 목표가는 대략 170에서 175불을 본다. 근데 175불도 강한 장대 양봉을 통해서 돌파한다면 이후로 180불 때까지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은 할 수 있다. 이 점만 우리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0불 이탈하면은 무너지는 자리 나와요. 이 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우리 멤버십 통해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 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슈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분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서 분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